안녕하세요, 송무드입니다. SBS 드라마 보물섬이 막을 내리고 후속작 귀궁이 1화와 2화를 통해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룹 BTOB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육성재와 다양한 드라마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김지연 배우가 주연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귀궁은 전통 설화와 궁중 미스터리, 그리고 인간과 귀신 사이의 애증을 섬세하게 그려낸 판타지 사극입니다. 첫 방송부터 몰입감 있는 연출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첫 주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화와 2화의 주요 장면과 설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3화에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예측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SBS나 OTT를 통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강철의 불안과 복잡한 감정선. 이런 장면이 있었죠. 강철은 열의를 궁에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겁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집착으로 보기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엔 강철은 열의로 인해 자신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동시에 걸 어딘가에서 깨어나려는 팔척귀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열의가 궁에 들어가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강철은 열의 주변을 맴돌면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위기를 감지하고 개입하려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 윤갑의 흔적. 2화에서 수살기가 윤갑의 목소리를 흉내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열의는 그 목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했고요. 제 생각엔 수살기가 단순히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윤갑의 혼령을 어딘가에서 보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열의 역시 윤갑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열의는 윤갑의 흔적을 더듬으며 우물 근처나 수살기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3. 왕의 속내와 열의의 행동. 왕이 열의를 궁에 부른 이유 기억나시나요? 왕이 열의를 부른 건 자신이 아끼던 신하 윤갑이 어째서 왕의 안경을 맞추려는 명분으로 이 열의를 데려왔을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시력을 검사하는 도중 왕은 오히려 자신은 사실 안경이 필요 없다, 이미 나한테 맞는 안경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때 열의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되묻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그러자 왕은 여유 있는 말투로 그래서 내가 임금이 아니겠느냐 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이 장면에서 왕은 이미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다 라는 떡밥을 주는 대사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해봤습니다. 왕이 안경이 필요 없자 궁궐에 남을 명분이 사라진 열의는 곧장 왕에게 색안경이라도 만들어드리겠다며 왕에게 직접 비즈니스를 합니다. 열의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윤갑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궁에 남아야 했고, 그래서 뭐라도 핑계를 만들었던 것이었죠. 이 장면을 통해 왕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4. 팔척귀, 기운으로 퍼지는 존재. 2화에서 데비가 팔척귀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했던 장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눈먼 풍산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제 생각엔 팔척귀는 단순히 사람을 해치기 위해 깨어난 귀신이라기보다는 궁 안에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적인 에너지, 즉 억눌린 감정, 죄책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귀신화된 기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러낸 존재라기보다는 왕실이라는 공간이 수십 년간 눌러온 비밀과 감정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척귀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작용하기보다는 궁 전체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며 점점 기운처럼 퍼져가는 형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데비, 풍산, 원손 등 주요 인물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이상한 환영을 보는 장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강철과 열의, 감정의 교차점. 강철이 열의에게 그는 사라졌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투나 눈빛은 마치 윤갑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의는 강철에게서 윤갑의 그림자를 자꾸 느끼고, 강철 역시 열의 앞에서는 이무기의 감정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사이 감정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열이와 강철이 가까워지거나 감정적인 갈등이 터지는 장면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윤곽 몸에 들어간 강철과 열이 사이에 러브씬 또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6. 열이가 마주하게 될 진실. 열이가 경기석이나 귀신의 기운이 남아있는 공간을 우연히 접하게 되는 상황,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전개 아닌가요? 제 생각엔 열이는 단순히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남아있는 과거의 감정, 소리, 환영 같은 잔상을 무녀로서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경기석은 귀신을 막는 돌이자 귀신의 기운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키는 장치처럼 보이는데요. 열이가 이 경기석에 접촉하게 되면 마치 시간의 문이 열린 것처럼 과거의 중요한 장면을 엿보게 되는 설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왕실에서 은폐되었던 사건이나 팔적기가 처음 깨어나는 순간, 혹은 윤갑의 홀령이 궁 안을 맴돌던 과거의 한 장면 등이 열이의 눈을 통해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이때 열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무녀로서 그 장면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열이에게 선택을 강요하거나 더 큰 운명을 자각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열이가 경기석을 매개로 과거를 보는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는 단순한 무당의 기운이 아닌 드라마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전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강철은 열이를 지키려 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 열이는 윤갑의 흔적을 쫓다가 궁의 더 깊은 어둠에 휘말릴 수 있다. 왕은 열이를 단순히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도를 품고 있을 수 있다. 팔적기는 실체보다는 기운으로 궁 전체를 점차 덮어버릴지도 모른다. 강철과 열이의 감정선은 더 복잡해지고 윤갑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열이는 무녀로서의 직감으로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갑의 홀령은 정말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열이의 곁 어딘가에서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왕, 단지 강철이 데려온 인물이라 열이를 궁금해했을 뿐일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고 열이를 자신의 계획 속에 끌어들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남겨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알려주시면 다음 리뷰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귀궁뿐만이 아닌 다른 드라마의 흥미로운 전개를 빠르게 분석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더 깊고 탄탄한 콘텐츠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도 영상 제작에 큰 영감이 되니까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무드였습니다.